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보란듯이 김현철, 박영선 등등 함량 미달의 인간들을 모두 각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말 많고 무능했던 그런 추잡한 문재인 정권의 신규 장관 인사를 결국은 모두 빠짐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양 씨의 추진력은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무능력하다라는 것만 빼면 추진력 자체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즈칸급이 아닌가 제가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물론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으니까 야당들은 일제히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맞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독재, 좌파 독재 정권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재인 정부를 혐오한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요, 제가 왜 이번 장관 인사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안 올렸냐면, 우리 속된 말로 조회수 빨아먹기도 좋은데 제가 왜 이 사건들을 굳이 이 후보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저 후보가 저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청문회 떡밥을 왜 제가 유튜브에 안 올렸냐면, 나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것을 200%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사건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냐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해서 이번 영상도 찍게 된 겁니다.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60살, 70살 먹은 그 민주당의 그런 노회한 정객들을 그 반토막밖에 안 살아본 제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본인들보다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걸 200%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스트레스 받는 사건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한편 한국당에서도 물론 임명을 강행하면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임명을 강행했을 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면서 며칠 전부터 실컷 이빨만 털어대긴 털어댔어요. 털어댔는데 과연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 무능한 것들이 진짜로 과연 뭔가를 하기는 할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며칠에서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결국 또 보란듯이 잠잠해져 버릴 것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을 보면 제가 참 니 편 내 편을 떠나서 제가 우파인데도 대한민국의 그 한국당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자기들이 두 정권을 잡아쥐는 동안에도 변변찮은 자기네 우파 스피커도 하나 못 키우고 우파 시민단체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도 지원하지도 못했고, 기자와 언론 세력조차 제대로 포섭하지도 만들어 두지도 못했던 야당, 이 무능한 놈들이 야당으로 밀려나자마자 세상 조용한 것을 보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무능력한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투쟁력이 없어요. 투쟁력이. 우파 정당으로서의 강력한 색채가 없다고 제가 매번 골백번도 넘게 이런 한국당 비판을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찢어지는 심경에서 제가 내년 총선 때 이런 인간들을 찍어주긴 찍어줄 겁니다. 왜냐? 이 무능한 영감님들이 없으면 당장 문재인 씨가 민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내년 총선 때부터 독재를 할 테니까. 참 이런 거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무능력한 저 거짓 엘리트, 우파 엘리트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입니다. 대입시험하고 공무원 시험 잘 치는 기술 하나 빼면 아무것도 세상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저 사람들 보면 문재인 씨 바라볼 때 하고는 정말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다른 의미에서 한국당을 바라볼 때 너무 그 무능력함에 화가 나요. 자, 한편 쓰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쓰고 자기 사람 하나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켜주고 챙겨주는 문재양의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조그만한 반대에만 부딪혀도 우왕좌왕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눈치 보던 지난 우파 정권의 무능력함이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섭섭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양심을 팔아버린 고위공직자라고 가정을 할 때 솔직히 어떤 정권에 충성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어떤 좀 기본적인 어떤 리더십, 그 추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소신.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어떤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우파 지식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솔직히 누구 정권에 충성을 하고 누구 정권에서 편안하게 장관직 하고 싶겠습니까? 답 나오죠. 그거라는 겁니다. 우파는요, 한 번씩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파는 청학동 훈장님을 바래요.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고 이런 걸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파는 너무 순진해요.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과 싸우기에는 우파는 너무 순진한 경향이 있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상당수가. 자, 물론 제가 생각 없이 아군 사격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아 성찰을 하자고. 나도 정치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파에 대한 자아 성찰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좌파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굵직굵직한 어떤 국가적인 사안들 몇 개를 밀어붙인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명박 씨도 박근혜 씨도 덮어놓고 악마로 매도당하지 말라라고 굳이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20대 동생들한테 20대 동생 시청자들한테 제가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멘트가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피해를 무릅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을 벗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바로 우파로서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들께서 굵직굵직한 사안을 잘 추진시켰던 거랑은 또 별개로 문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조차도 너무나도 약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소신있게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제가 원하는 눈높이의 수준만큼은 그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다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반대파의 목소리에 너무 팔랑귀처럼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 참모들의 목소리보다도 더 귀 기울여주고 우유부단했던 결과가 결국은 좌파에게 공격당하고 두 전직 대통령 모두가 나란히 구치소를 가는 이런 굴욕, 불운을 겪었다는 거죠. 물론 뭐 이명박 씨는 요즘 나오기도 했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안타깝지 않냐는 것입니다. 칼자루를 쥐고도 할 만큼 강력한 처분을 못했다는 거죠. 문재인이 미쳐가지고 칼춤 추는 거에 비하면 두 전직 대통령 모두가 약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거거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눈높이. 누군가는 100점 만점 시험에서 50점, 60점만 받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95점을 받아도 누군가의 수준에서는 그게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제 훌륭한 사람을 실컷 초빙해가지고도 우파 정권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을 실컷 불렀다가도 제가 지금 제일 밑에 줄 읽어드리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인생 행적이 걸레짝이 되도록 난타당한 뒤에 국민 여론에 씹히고 버려진 껌신새로 전락하던 우파의 수많은 인물과 인재들을 떠올려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기는 해도 나쁜 사람이기는 해도 자기 사람, 자기 부하, 자기 조직원들 챙기는 저 문재인 씨의 그 뚝심과 태도는 솔직히 좀 좌좀들이 부러운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 조직력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나라를 망치려고 달려드는 저 미칠 듯한 강력한 소신의 반의 반만 우파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 지경이 대한민국 우파 전체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문재인 씨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비록 그 사람이 하는 고집과 소신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옳다라고 믿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이 우파 인간들도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 설명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시다. 야, 여러분들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참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사건 때 일명 라면 장관이라고 욕을 먹던 분이에요. 물론 저는 이 장관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쉴드를 치는 거죠. 이분 참 억울하게 날아가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남수 장관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고 억울하게 날아갔던 분이죠.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 돋는 사건인데요. 사건 개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교육부 장관이었던 서남수 장관은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 곧바로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고 본인 할 일들을 했죠. 교육부 장관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부처 장관이면 이런 국가재난 사태에서는 또 자리에 출석을 하는 게 또 뭐 맞는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할 일들을 뭐 관련 업무들을 했을 겁니다. 했고 그리고 또 참고로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그 전라도 그 진도까지 팽목항까지 도착을 하려면 아마 서남수 장관은 점심도 안 먹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제 추측이지만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전남도지사 박준영의 권유로, 지금 빨간 네모 읽어드립니다. 전남도지사 박준영의 권유로 왕뚜껑 컵라면을 하나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비극의 발단이었죠. 처음에는 서 장관이 안 먹겠다고 두 번, 세 번 사양을 했는데도 간단히 제발 좀 뭐라도 하나라도 먹고 일하라는 그런 따뜻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배려스러운 전남도지사의 거듭된 권유로 두 번, 세 번 사양을 했는데도 전남도지사의 거듭된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 장관이 한켠에서 자리 한켠에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게 비극의 씨앗이었죠. 뭐 깨알같이,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좀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사건 개요가. 결국 사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전남도지사가 권유를 해가지고 컵라면을 먹었는데 그게 또 헬조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황제라면이라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골 때리는 건 그게 또 조선민도에서 먹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건 현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었던 장관이 그 한켠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소파 한켠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컵라면 한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황제라면이라고 뒤져라 욕을 처먹고, 당시 국회에까지 그라고 장관이 출석을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빌고 나서도 여론의 압박이 못 이겨가지고 결국 서남수 씨는 장관직을 사퇴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인터넷이니까 서로 편하게 정치 이야기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 현실에서 장관이라고 하면요, 그 어떤 자리인지 다들 아시죠? 학교 같은 데에서는 성공한 선배님이라고 가갖고 강연 한번 해준다고 하면 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그쪽 지역 어디서든지 뭐 특강 한번 하겠다고 하면 대학교나 어디든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모교에서는 전부 다 성공한 선배님이라고 와가지고 강연 한번 해달라고 빌어요. 장관이라는 게 어떤 급인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 동네 어디 군수나 시장 하나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중앙부처의 장관이라니. 대통령과 총리 바로 밑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뭐 30등 5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관. 어디 군부대 같은데 방문해도 뭐 누구네 삼촌이다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군부대 같은데 방문하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장관 별 4개보다 높은 게 장관이에요. 합동참모본부 이런데 뭐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장관은 모두가 동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라면 한 개 먹었다고 실제로 그런 십자포화가 또 조선민도에서 먹혀 들어가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그걸 또 여론 압박에 못 이겨서 사과를 하고도 장관직을 사퇴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켠에선 여러분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들의 마음이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떠났다라는 비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는 거 물론 잘 알지만, 그리고 이 정도 쓴소리는 솔직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도 정말로 비운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부당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부당한 탄핵을 당했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이면 100 다 잘했다라고 말을 하기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어르신분들도 라면 사태, 이 황제 라면이라고 일국의 장관이 라면 사건 가지고 사퇴를 했다는 이런 거는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론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사표를 냈더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사표를 수리를 해줬거든요. 갖고 이것 가지고 그때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마음이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떠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강력하게 잘했던 것도 정말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민노총 밥그릇을 건들려고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공무원 노조,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뭐 과감하게 또 북한 그 개성공단 철수를 했다든지 정말 강력하게 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1, 20대 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건 너무 박하게 바라보는 건데, 반면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100% 잘했다라고만 보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청문회를 할 때마다 툭하면 장관 후보감들을 잘라버렸던 게 박근혜 정권 때 사실 유독 많았습니다. 이명박 다음에 두 번째 또 우파 정권이다 보니까 공격을 더 많이 당한 것도 맞는데, 그 공격에 못 이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장관 청문회를 할 때마다 툭하면 장관 후보감들을 잘라버리고 했던 그게 좀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어르신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태도를 놓고는 고위공직자 세계에서 솔직히 그때 당시에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그게 독이 든 성배라고, 차라리 이 정권에서 장관직은 앞으로는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요, 저런 라면 사건 하나 가지고 일국의 장관이 십자포화를 받고 여론 인민재판에 두들겨 맞고 사표를 내는 저런 사건은요, 저는 그 장관 불러다가 사표 왜 냈냐고, 이렇게 나약한 태도로 일을 할 거냐고 호통을 치고 사표 절대로 수리 안 해줄 겁니다. 사표, 그 장관이 보는 앞에서 사표 찢어버리고, 네 신분은 내가 100% 보장할 테니까 당장 자네 각처로 돌아가가지고 죽어라고,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돌려보낼 겁니다. 사표 절대 수리 안 해줄 거예요. 나는 저런 걸로 장관이 멘탈 깨져가지고 정권에 부담을 끼쳐서 각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하러 오면,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러 오면, 나는 그 절대로 집에 안 보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하라고 장관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기자회견, 그 장관 내 부하 직원을 위해서 대통령인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긴급 브리핑을 할 거고, 국민과 야당을 감히 꾸짖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처럼 인민 때법 여론, 국민 정서법이 무서운 나라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론이 잘못된 수준을 보여줄 때 정면으로 국민들을 꾸짖고 혼내고 가르치겠다고. 여러분들, 국민 죄송합니다 고개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들의 리더로서 나는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한테 가르치겠단 말이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이런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냐고. 야당 새끼들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정면으로 내가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겁니다. 정부 각처의 장차관들은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본인들의 몸을 챙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소임을 다하라. 모든 것은 대통령인 내가 책임지겠다. 니들이 합당한 일을 한다면 너희들이 그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내가 너희들의 밥그릇, 그 보직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할 일이나 하라고. 그게 여러분들 대통령이고,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리더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면 그 우두머리 수컷 이런 거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장이라니까. 여러분, 지지율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야당들의 공격에 굴복을 해가지고 인재 하나가 나가겠다는데 그것도 사표 수리해주고, 이런 거는, 이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우파 전직 대통령 아군 사격하자는 게 아니고, 누구 특정 한 사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초적인 남성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정치라는 그런 거는 남들 위해서 리더 노릇을 하려면 남성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정 부분. 물론 저 라면 장관 사건에서 제일 나쁜 놈들은 양심도 없는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그 얄팍한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 여론 수준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문재인 같은 인간은 보면 툭하면 야당의 반대를 쿨하게 씹어버리고 지가 쓸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임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저것들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집단이긴 해도 지들끼리는 저렇게 끌어주고 당겨주면 충성심이나 의리는 얼마나 두터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해보자니까 누구 정권에 충성을 하겠냐고. 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매번 우파는 개인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잖아. 그건 안 된다니까. 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그 정도 밥그릇과 신변은 보장이 되어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인재의 풀이, 국가를 위한 인재를 쓰기 위한 그 인재 선발의 풀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희생과 헌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안 돼요. 희생과 헌신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일반인들한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겁쟁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겁쟁이, 능력 있는 겁쟁이들의 그 유능함을, 능력만 뽑아서 쓰는 거는 바로 대통령의 용기예요.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 좀 살아본 분들이라면 120%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 엘리트 정당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사람들 끌어주고 당겨주고 새로운 인물들 키우고 이런 거를. 우파 스피커 하나 못 키우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파가. 내가 그걸 좀 그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 라면 사건 하나가 먹혀 들어가면서 일국의 대한민국 그 장관이 사퇴까지 하는 저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저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여론 수준 보면서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반면에 세월호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 박영선이나 문재인 같은 인간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이 넘는 동해 한정식 고급집 풀코스 만찬 요리를 즐겼습니다. 여기 미디어팬 자료를 보셔도 답이 나오죠. 지금 장관이 된 박영선이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당시 문재인도 그렇고, 여러 민주당 간부들이 그때 당시에 고급 밥집에 가서 밥을 사쳐 먹었습니다. 저는 저런 사건들 하나하나 다 똑똑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좌파를 이렇게 뿌리 깊게 증오를 하는 이유는 저들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낱낱이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만찬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논점은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과 박영선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은 툭하면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며 마치 살생부 마냥 휘두르면서 큰 소리를 탕탕 치고 협박 죄인대하듯이 추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밥 먹었던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중잣대가 역겹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좌파를 혐오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들은 밥 처먹고 저렇게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냐며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 탕탕 치고 협박과 죄인 대하듯이 추궁을 하던 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우파 정부와 당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사람들도 니들은 그때 뭐 했냐라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저 서슬퍼런 여론의 인민재판에 두들겨 맞을까봐 벌벌 떨었어요. 실제로 서남수 장관이 라면 하나 먹었다는 이유로 잘려나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청와대 참모를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엘리트들 위에 군림하면서 장관으로 대장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전부 다 고추 자르고 나가야지. 니들은 그러면 그 잘난 민주당 너희는 세월호 사건 당일 동해 한정식집 가가지고 비싼 밥 처먹지 않았냐고 반격을 해야죠. 왜 그거를 거세 당한 내시 새끼들 마냥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걸 또 제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벌벌 떨고 그래 물러선단 말입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 밑에서 장관을 한다면 나는 장관 그거 3개월 6개월 하고 물러난다는 각오로 할 말 못할 말 다 떠듭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그 남성성이야. 내 목숨 내 모가지를 걸어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냐 없냐. 그만한 각오가 안 되어 있는 인간들은 남 위에 서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가면 안 된다고. 뭐 어쨌든 반면에 그래 좌파들의 이중잣대는 볼 때마다 토가 나오죠. 반면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같은 사람들은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의혹 같은 걸 추궁받고도 컵라면 먹는 게 멋있고 서민적이라면서 찬사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이래도 개와 돼지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오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말, 좌파 유튜버들이 꼬투리 잡기 좋은 말을 제가 또 꺼낸 겁니까? 절대 아니죠. 천만의 말씀. 대중들이 오만한 거고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엘리트의 문제점은 나같이 미칠 듯이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는 남성적인 엘리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내가 스펙은 엘리트가 아닌데 그 마인드와 멘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비극은 엘리트가 엘리트다운 소신과 강력한 그 멘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리트가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어떤 정치인이라는 자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은 국민들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들의 리더입니다. 리더십, 지휘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따를 만한 카리스마와 뚝심을 보여줘야죠. 그럴 만한 자신이 없고 임기 채우는데 복지부동, 내 밥그릇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거라면 그 빛나는 윗대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는 그 어떤 인생 철학이죠. 자, 여러분들, 정치라는 건요 매우 매우 고통스럽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나이 몇 살 안 되지만 서른 몇 살밖에 안 됐지만 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내가 이걸 잘 아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책을 많이 보고 어떤 인생, 사회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정신적인 연령이 60살, 70살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정치라는 건요 매우 매우 고통스럽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거저시켜주겠다. 제발 여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감투 좀 써주십시오. 애걸복걸해도 그거 들어줄까 말까 한 자리가 바로 정치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남 위에 설 자격이 있는 겁니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제발 출세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애들은 보통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의 부담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원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 정치라는 건 여러분 절대 깨끗하게만 동화책처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파 성향 국민들에게 제가 제발 좀 부탁하는 건데 좌파 국민들이 보여주는 그 반의 반 정도만큼만 제발 좀 이쪽도 뻔뻔해지고 강력한 소신과 추진력 그리고 정신적인 맷집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청학동 훈장님 같은 사람들을 정치인, 리더, 국제 외교 비즈니스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1, 20대 동생들까지는 그런 순진한 태도를 봐주겠는데 설마 30줄, 심지어 40줄, 50줄 나이가 되어서도 정치라는 걸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고 어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랑말랑한 태도로는 저 괴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니까. 그런 깨끗한 어떤 그런 배곡 같은 태도로는 티끌 하나 안 묻고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흙먼지 길 위를 걷는데 누군가가 시비가 붙으면 그 흙탕물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레슬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정신적인 강건함이 없는 사람은 윗대가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남 밑에서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공무원 생활만 하다 끝내야지. 정무직 공무원 윗대가리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그 감투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 역시 감히 정치하겠다. 내가 남 앞에 나서서 남 위에 지휘권자로 앉아가지고 책임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건방진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똑같은 소리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인과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설사 누군가가 거저시켜주겠다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자리라고.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망설여진다라고 그런 감투의 막중함을 아는 이런 똑같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리는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씨가 젊은 시절에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유튜브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뭐 트럼프의 어떤 뭐 젊은 시절 연설, 뭐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자료가 쉽게 나올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 정도 철학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릇. 남다른 철학이 있어야 남다른 소신과 추진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들 국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렇게 높은 수준, 거의 뭐 이런 오만할 정도의 이런 강력한 영웅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작은 소영웅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대단한 내가 사극 속에 마치 주인공이 되었다는 수준의 어떤 그런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히 저 저급한 정치인들이 여야 무능한 좌파 우파 모두를 막론하고 저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감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선거철만 지나가면 또 보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가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감히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똑똑해지고 현명해지는 하나의 작은 소영웅이 되는 그때 그 날을 제가 기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